60대 공무원의 은퇴 스토리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짓말 같은 현실이라는 제목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도 뭔가 혹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이야기죠. 누구나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텐데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보험료가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실제로 퇴직하고 나서 손에 쥐어지는 돈이 확 줄어드는 게 현실이니까요. 특히 60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정년퇴직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받지만 그 돈으로 과연 나의 은퇴 후 삶을 버틸 수 있을까? 연금은 나오지만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닐 텐데 건강보험료는 또 얼마나 오를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죠. 게다가 요즘은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60세 전후에 은퇴한다고 해도 이후 20년, 길게 보면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긴 세월 동안 매달 빠져나가는 의료보험비, 병원비, 약값 등을 생각하면 작은 돈도 아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낸다는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실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아예 0원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 표현은 어느 정도 과장되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은퇴 후 부담이 큰 건강보험료를 대폭 줄이는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이죠. 실제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 제도나 사례를 적절히 이용하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어체로 부담 없이 주변에서 들어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왜 어떤 사람은 보험료를 좀 아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거의 사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낮게 내는 걸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왜 이렇게 큰 걸까? 은퇴를 하고 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건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와 개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했지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혼자서 온전히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지역 가입자는 재산집, 자동차 등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니 갑자기 부담이 확 늘어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한 분들은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 연금액이 꽤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 건강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 직후에는 갑작스러운 보험료 폭탄을 맞아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죠. 2. 사례 62세 퇴직 공무원 박 씨의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제목에서 소개된 것과 유사한 실제로 60대 초반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한 박 씨 이야기예요. 박 씨는 3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가 60세 즈음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한 달에 4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요. 처음엔 아니, 퇴직해서 소득이 줄었는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며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봤더니 연금 재산주택, 자동차 때문에 산정된 금액이라고 하더랍니다. 박 씨가 살던 집은 시세가 좀 오르기도 했고 그동안 타던 차도 배기량이 좀 커서 보험료가 확 뛴 거예요. 박 씨는 충격을 받아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자신의 보험료가 0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나 싶었지만 자녀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자신이 소득 없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물론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각종 소득이나 재산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박 씨에게는 연금이라는 소득이 있으니 그 상태로는 완전히 0원을 만들긴 어려웠죠. 결국 박 씨는 0원은 아니라도 집을 자녀 명의로 일부 변경하고 자동차를 매각한 뒤에는 보험료가 크게 줄어서 10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간단한 절차는 아니었어요.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 문제, 가족 간 재산 증여, 소득 공제 등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꽤 큰 금액이 줄어서 박 씨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은퇴 후 살만하다고 합니다. 핵심 포인트.
자녀 직장 가입자 밑으로 들어가 부양자로 등록. 재산집, 자동차 등의 명의 조정. 연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박 씨의 경우에 완전히 영원이 된 건 아니지만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만 해도 대단하죠. 요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소득 재산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3. 사례 이 58세 IT회사 퇴직자 김 씨의 극적인 전환. 두 번째 예시는 IT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58세에 조기 퇴직을 결정한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 꽤 고연봉을 받았지만 퇴직 후에는 이제 좀 쉬면서 재충전도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한두 달은 여유로웠는데 3개월쯤 지나니 매달 청구되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35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김 씨가 퇴직금 대부분을 노후 자금으로 묵혀놓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그냥 거주하고 있던 거예요. 게다가 차도 배기량이 큰 SUV를 계속 끌고 다녔죠. 그는 회사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반씩떼서 내니까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다 부담하니 너무 체감이 크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좀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다음 일을 찾기 전까지 12년 동안 해외에서 살아보기로요. 해외에서 거주하면 국내 건강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제도는 세부 조건이 있고 영구적으로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김 씨처럼 장기 여행 혹은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겐 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김 씨는 태국으로 1년 정도 장기 체류를 하며 좀 더 저렴한 현지 보험을 따로 들고 지냈다고 해요. 그 사이에 국내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되었고 실제로 해외에서 생활비가 적게 들다 보니 돈이 확 줄지 않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지역 가입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지만 집을 다운사이징하고 차도 팔아서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핵심 포인트. 장기 해외 체류로 한시적 건강보험료 면제 조건 충족 시 귀국 후에도 재산 및 차량 조정 등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본인이 원하는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적용. 물론 해외로 가는 일이 누구에게나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데 꽤나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사례 3. 63세 자영업자 출신 이 씨의 기막힌 반전. 마지막으로 자영업을 오래 하다가 63세에 가게를 정리한 이 씨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씨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다가 몸이 힘들어서 장사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상가 매각 자금이 좀 생겼는데 이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 그대로 재산으로 잡힌 거예요. 이게 다 노후 자금인데 건강보험료 산정에 재산이 크게 잡히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30만 원 넘게 내야 하더라고요. 이 씨는 그렇게 계속 내면서도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생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통장에 있는 목돈 때문에 높은 기준으로 책정된 거니까요. 그러다가 우연히 같은 나이대 친구의 조언을 듣고 자식이나 배우자 명의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씨는 본인이 무소득이거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연 2천만 원 이하 등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제는 이 씨가 연금이 조금 나왔고 그 금액이 피부양자 조건을 살짝 넘어서 고민이었는데 이 씨는 배우자와 상해 후 재산 일부를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기고 연금을 일시 정지하거나 축소 수령하는 방식을 택해 기준을 맞췄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는 이자나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꼭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맞추는 게 좋은가 고민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경제 상황을 꼼꼼히 따져봤을 때 당장 매달 30만 원 넘게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건을 갖춰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게 이득이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결국 이 씨는 지금 건강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원은 아니지만 매달 5천 원에서 1만 원 언저리로 변동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부담이 거의 없는 편이죠. 핵심 포인트.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일시적으로 연금 수령 방식을 조정해 요건 맞춤. 번거롭지만 장기적인 보험료 절약 효과가 큼.
5. 결국 무엇이 핵심인가? 이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보면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대폭 줄이거나 거의 내지 않는 사례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포인트가 있어요. 소득을 낮추거나 연금 기타, 소득 포함 재산을 조정해서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낮춘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한다. 해외 거주 등 극단적인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통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낸다. 물론 여기엔 각종 행정 절차나 세금, 가족 간 재산 및 소득 문제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무리하게 명의를 바꾸거나 연금 수령을 조정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 세무사, 재무설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원 등과 상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처럼 단순히 그래도 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내야지 하면서 마냥 포기할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부가 정한 제도와 기준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꽤 큰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은퇴 후 삶을 위한 내 인생 플랜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은퇴 시점, 재정 상황, 건강 상태가 제각각이라 누군가에게 맞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은퇴 후 삶이 길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60대에 퇴직해서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엔 아직도 인생은 길어요.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병원비는 얼마나 들고 소득은 어디서 나올 건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전 체크리스트. 내 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 전환 시 재산소득 산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미리 확인. 해외 체류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계획한다면 이에 따른 장점 단점 정리. 변수가 많은 재산 명의 변경은 세금 문제 등을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 누구나 처음 해보는 은퇴 생활이니까 막막한 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 막막함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가능한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포자기하지 말고 한 발짝씩 알아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예상외로 큰 폭으로 절약할 수 있답니다. 결국 60대 공무원의 은퇴 스토리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짓말 같은 현실이라는 문장은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인 어떤 극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일 거예요. 실제로 영원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충분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답은 내가 발로 뛰며 알아보는 만큼 얻게 될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60대 공무원 이야기에서 시작된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다양한 사례와 방법들에 대한 구어체 에세이였습니다. 부디 그리 곧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했지만 보험료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요약하자면 방법은 여러 가지, 나에게 맞는 건 결국 직접 찾아봐야 한다는 점. 여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씩 살펴보면서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위해 조금씩 준비해 봅시다.